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좀 배우거든요. 물론 이게 외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외적은 뭐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교과 외과정이고 물리한 애들이 조금 뭐 배울 수는 있겠다 보니까. 내적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 정연아, 네가 한번 거기 159를 한번 읽어볼까? 평면 또는 공간에 거기. 평면 또는 공간의 0벡터가 아닌 저 벡터 알파, 벡터 베타에 대해서 벡터 A, 벡터 B를 각각 로 나타냈을 때 성분 로의 O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중에서 작은 것을 주 벡터 A,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 봐. 거기 색칠 한번 해봐.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잘 봐.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랑 두 벡터에 이루는 각의 크기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세타의 범위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잘 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 봐봐. 벡터하고 직선의 차이점은 뭐냐? 직선은 그냥 왼쪽으로 쭉 쫙 드러나잖아. 근데 벡터는요, 시점과 종점이 있거든. 그렇지 않나?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벡터 A가 이거고 벡터 B가 이거야. 벡터 A, 벡터 B라고 한다면 윗 각도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만큼 이 반대편 각을 두 벡터 이루는 각도다라고 얘기하냐 안 하냐? 하지 않고 둘 중에 작은 놈. 또 봐봐. 두 벡터가 예각이 아니라 둔각의 일지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어디가 되냐면 이쪽이 아니라 뭐야? 작은 놈. 그럼 세타라고 한다면 잘 봐. 세타는요 0도 예각 되죠. 둔각도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두 벡터가 이렇게 되면 이쪽 각도를 카운팅 안 해. 아니라 이쪽 각도를 카운팅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어떻게 돼?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된다는 얘기야. 180도. 180. 라지안 써도 되나? 미적분 2에 나오는데 180도라 그렇게. 180도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직선은 조금 다르다? 생각해봐. 직선은요, 시점과 종점이 없어. 이렇게 돼. 라고 한다면, 잘 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한다면 이쪽 각도를 말하지 않고 어디를 말하는 거야? 더 작은 각도, 이쪽 각도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세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자, 잘 봐. 어떤 직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더 작은 각도가 뭐야? 이쪽 각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 이쪽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직선을 갈 때 이 세타가 둔각이 될 수 있나? 둔각이 될 거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쪽이 둔각 되잖아. 둔각이 되는 순간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이쪽으로 말하지 않고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쪽으로 말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잘 봐. 이때 세타는 둔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직선일 때 세타는 0에서부터 세타는 몇 도까지? 90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 범위가 조금 달라. 이거 구분해 줘야 돼. 알겠어?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잘 봐. 너네 그 부분을 색칠해 놨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색칠해 놨지, 맞지? 그 다음 밑에도 봐봐. 항상 0보단 커갖고 세타가 파이보다 작게 나타나잖아, 맞지? 근데 잘 봐. 야, 파이가 라디안인데 그 라디안 내용 미적투에 나오잖아, 맞지?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를 나타낸다. 색칠 딱 해놔.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색칠 딱 해놔. 됐어. 그리고 오른쪽에다 적어놔. 이거 적어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부터 90도까지다. 예각만 나온다. 두 개를 구분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이때 벡터 A,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의 곱을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또는 스칼라의 곱이라 하고 벡터 A 곱하기 벡터 B와 같지 않는가? 점을 dot 아니지, 영어 발음은 dot dot 하면 이거 콩그리스 발음이잖아. 삭갑 발음 dot understand? dot 아이씨, 아무리 수학 시간 영어 시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좀 약간 좀 A dot B 오케이? 제 발음 완벽하죠? 그렇게 읽어주십시오. 거기 색칠해봐. 내적의 정의가 나와있죠. 자, 봐라. 서희, 오늘따라 우리 서희가, 너무 졸린가 본데. 우리 서희가. 쉬는 시간에 우리 서희 아이스크림 좀 쉬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겠는데. 너무 졸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내적의 정의는 사실 있잖아. 선생님, 이게 정의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야, 혹시 물리하는 친구 있나? 물리. 야, 일의 정의가 뭐냐? 네? 일의 정의, 일. work. 이거 아직 안 나갔네? 힘. force 곱하기 S. 그쵸? 그러니까, 어떤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 물체를 force, 힘을 이렇게 가잖아. 맞지? 이렇게 주면은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일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 힘은 바로 힘 곱하기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만큼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이동 거리. 그러니까 이게 딱 일의 정의가 되거든. 사실은 물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딱 일이야.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가령 어떤 팩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팩터 A가 있고요, 팩터 B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팩터는 항상 시점이 일치해야 됩니까? 아니,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팩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를 시키는 거 알겠냐? 그 다음에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두 팩터가 이룬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세타의 범위가 얼마야?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돼. 이때 자, A dot B A 내적 B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니까 막 닭살 돋는 친구들은요, 그냥 A 내적 B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하학적 의미가 이거야. 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이죠, 맞죠? 이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 절대값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내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벡터 B 곱하기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잘 봐.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내린 이 그림자 길이 곱하기 벡터 A의 크기를 내적의 정의라 그래. 그걸 이렇게 쓰지.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벡터를 여기다가 정상을 내려도 괜찮긴 하지만 이 벡터를 이 벡터에다가 정상을 누두두두두두 이렇게 내려도 괜찮아. 알겠냐?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의 정의야. 그럼 생각해봐. 요거는 크기니까 실수죠. 크기니까 또 실수입니다. 그럼 코사인 값도 실수가 되겠네. 그럼 볼게. 내적은 벡터의 내적은 벡터냐 아니면 스칼라냐? 방향이 있겠냐? 없어요. 이건 스칼라입니다.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입니다. 오케이? 이게 내적의 정의야.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계속 읽어보자. 성현? 특히 벡터 A가 벡터 B와 같으면 같고 세타가 0이고 코사인 세타가 1이고 벡터 A 내적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 곱하기 절대값 벡터 A 곧 절대값. 오케이, 곧 여기다 색칠 한번 내봐. 잘 봐. 만약에 두 벡터가 똑같은 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A 내적 A는 어떻게 됩니까? 벡터 A 곱하기 벡터 A가 되고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빵도. 그럼 코사인 0은 얼마야? 1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나,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되는 거니?
크기의 제곱이 되는, 알겠냐? 크기의 제곱이 된다. 여기 색칠해놨냐? 그럼 다음 장 넘겨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어드바이스 내용이 조금 좀 중요하는데, 잘 봐. 어드바이스. 첫 번째, 벡터 A, B의 내적을 이것 또는 이걸로 쓰지 않습니다. 그치? 항상 중간에 뭘 찍어야 돼? 큰 점을 찍어줘야 돼. 점을 찍어줘. 알겠냐? 그 다음 곱하기라 쓰면 안 돼. 곱하기는 외적이야. 그 다음, 밑에. 벡터 A 내적 벡터 B. 이거는 세타가 예각일 때는, 그 다음 송현아 읽어봐. 예각에 또 색칠 한번 해봐. 예각 색칠. 성현 계속. 뭐해? 예각일 때는 그 다음 이후. 벡터 A의 크기 절대값 벡터 A와 벡터 B의 벡터 A 위로의 정상의 크기 벡터 B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의 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벡터 B의 자, 거기 색칠해봐. 정사형의 크기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곱. 이 부분에 색칠 한번 해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벡터 나오는데 정사형이라는 단어 나오지, 맞지? 야, 정사형 어디서 배우는데? 공간 도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정사형과 연관돼. 벡터의 정사형. 다르게 말하면 정상이란 어떻게 하면 그냥 수선의 발을 떨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림자 길이. 오케이? 잘 봐. 이 말이 다 동일해. 정사형, 수선의 발, 그림자 길이. 오케이? 다 동일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또 벡터 B의 크기 절대값 벡터 B와 벡터 A의 벡터 B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 절대값 벡터 A 코사인 세타의 곱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줘야겠다. 내적의 정의, 활용 방안, 계약적 의미,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벡터의 내적. 첫 번째, 정의 A 내적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때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에서부터 얼마? 파이 라디안.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오케이.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찾냐면 잘 봐요. 요 세타가 예각일 때, 90도일 때, 둔각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타가 0에서부터 오케이. 2분의 파이 라디안. 예각일 때입니다. 예각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벡터 이렇게 하나 됐어. 벡터 B가 요놈이야.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벡터에다가 정상을 내렸을 때 그림자 길이의 곱.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수선의 발을 딱 떨고, 그러면 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때 A 내적 벡터 B는 요것의 크기 곱하기 그림자 길이 곱을 싹 하시면 되거든. 이때 질문 들어간다. 세타가 예각이면 코사인의 부호가 뭐니? 코사인 함수 배운 적 있나? 우리 미적부터에 나오잖아. 코사인 함수 이렇게 쭉 그려지잖아. 그러면 세타가 예각이면 코사인의 부호는요? 양수. 오케이. 그러면 전체 내적의 부호는 뭐겠어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세타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야. 그럼 잘 봐. 하나의 벡터가 있고
그 벡터와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야. 각도가 수직이야. 그러면 이 벡터를 또 다른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면 정상을 내리면 그 그림자 길이가 얼마야? 빵! 왜? 수직이니까 정상 내리면 뭐가 돼? 그냥 한 점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적의 값이 얼마니? 내적의 값은 그냥 빵!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타가 9분의 파이면 이 코사인 값이 얼마야? 코사인 곱도가 얼마야? 빵! 그래서 내적이 0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정석에 있습니다. 정석에 있고요. 거기다 내가 부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이번엔 세타가 오케이 둔각입니다. 세타가 둔각이에요. 세타가 둔각입니다. 야, 파이보다 더 클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지. 맞지? 오케이. 둔각이 되십니다. 벡터 A가 있고 두두두두두두 벡터 B가 있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벡터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고 됐어? 그러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면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느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세타가 둔각이 되면요 그때 코사인의 부호가 뭐냐? 세타가 둔각이야. 이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의 부호가 뭐죠? 음수가 돼. 음수. 그쵸? 음수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양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그 그림자의 길이에다가 음수를 붙인 게 딱 요 값이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자체가 음수니까. 알겠어? 그래서 잘 봐. 내적을 생각해 보시면 내적은요 A.B A 내적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잘 보자. 요 코사인 자체가 부호가 뭐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적의 부호는 전체가 음수가 되지.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벡터의 이런 각도가 둔각일 때는 내적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벡터에다가 내린 그림자 길이 이거랑 벡터 A의 크기를 곱한 값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뭐 음수를 붙인 값이다 라는 얘기. 어떨 때? 둔각일 때 그런 거야. 예각일 때는요 그냥 그림자 길이 곱이야. 내적은 양수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때만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광펜 들어봐. 여러분 160페이지 나와있죠?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에서요 세타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가 있잖아. 맞지? 여기 색칠해봐. 세타 90도 색칠, 내적은 빵 색칠. 그 다음 둔각일 때 색칠, 그 다음 내적은 음수 색칠. 딱 해놔봐. 됐니?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적의 활용이야. 선생님 내적 왜 배웁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은요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두 벡터에 있는 각도를 구할 때 써먹어요. 사실은요 크기 또는 각도인데 하나 나와 있어요. 하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자 봐라. 벡터 A의 전체 제곱은요 아까 A 내적 A의 값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맞죠? 맞니? 크기 구할 때 써먹어요. 요 부분 이 언제 써먹는지는 뒤쪽에 조금 더 뒤쪽에 활용이 나오거든. 그때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여기 일단 까지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1페이지 딱 보십시오. 여러분 161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내적을 생각하셔야 돼. 알겠냐? 내적의 정의 기하학적 의미 요걸 활용을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알겠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을 지금 푼다. 실시.
자, 다음 162페이지 벡터 내적의 성분 표시로 들어갑니다. 내적의 성분 표시. 얘들아, 이거 있었잖아. 앞에 있는 단어 제목이 뭐였냐면 벡터의 성분 표시가 있었지, 맞지? 그러니까 벡터를 어떻게 한다고? 좌표 성분을 표시한다는 얘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내적을 배우는데 벡터 내적 또한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형광펜 딱 들어보십시오. 딱 들어서 거기 162페이지 기본적 박스가 있죠. 빨간색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 제목이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색칠해놔. 벡터의 내적의 성분 표시. 알겠어? 9번에 들어. 벡터의 성분 표시도 있고요. 벡터 내적의 성분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내적도 성분을 표시할 수 있대요. 가보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것인 점 A를 잡으면 A, B의 좌표는 이것이다. 여기까지가 딱 내용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위치 벡터 개념이야. 맞죠? 벡터 OA가 결정이 되면 종점이 있고 그 종점의 좌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벡터를 좌표로 표시할 것이다. 까지가 딱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얘는 말이지 지금의 내적의 과정을 유도하는데 어랍쇼 코사인 법칙을 쓰고 있어요. 코사인 법칙. 여러분 봐봐. 야, 코사인 제2법칙 있잖아. 교과서에 있냐 없냐? 옛날에 있던 게 빠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말이지 코사인 제2법칙 교과 과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그거 과정 아니야. 사인 법칙도 아니야. 코사인 법칙도 아니야. 알겠냐? 이렇게 쓰면 안 돼. 교과서에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유도했어. 근데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유도하지 않아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석에 이게 약간 좀 안 좋아. 교과서의 흐름, 논제 흐름도 잘 따르지 않고요. 또 교과 내용도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아, 나 이게 약간 개정을 좀 돼야 되는데, 정석이. 그게 좀 미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좀 윗칸에다 적어도 괜찮은데. 원점 A 거, 점 A를 딱 찍었어. A를 찍는 순간 좌표가 A1, A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 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가 하나씩 1대1 대응돼. 그렇죠? 점 B를 찍었어. 그러면 좌표가 있겠죠. B1, B2가 됩니다. 됐지? 점이 있으면 좌표가 표시되고요. 또 점을 찍는 순간 하나의 벡터가 1대1 대응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이 벡터를 그냥 이거 벡터 A라 그러고 이걸 벡터 B라 그러자. 됐니? 그리고 and 요 각도요. 요 각도. 벡터 A와 X축이 이루는 각도를 요걸 알파라 그러자. 그 다음 벡터 B와 X축이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 그러자. 베타.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그림상의 세타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세타는요? 베타 빼기 알파로 표시될 겁니다. 맞지? 해가 되나? 오케이. 이 상태에서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혹시 미적분 2에 나오는데 배웠다 하지만 진짜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쓰면은 기억은 날 겁니다. 아, 저런 게 있었어. 코사인 세타는요,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빼기일 때는 더하기로 바뀌고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뭘 이용한다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오케이. 이 상태에서요. 기다려보자.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방역 코사인 있잖아. 했듯이. 코사인 베타는요. 그래서 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수렴할 때 보잖아, 맞죠? 하나 해볼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구면 직각삼각형 나오죠?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빗변은 뭔데? 빗변은 벡터 B의 크기 이것분의 요거 값이 뭐야? B1 오케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요? 이 점에서 수선을 떨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궈서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 하니까 절대값 벡터 A분은 얼마야? A1 오케이 더하기 사인 알파는요? 사인 알파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벡터 A분은 얼마야? A2 곱하기 사인 베타는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절대값 벡터 B분의 뭐야? B2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됐냐? 했더니만 그 값이 뭐가 되냐면 잘 봐라. 분모는 다 똑같네. 통분이 됩니다. 통분이 어떻게 되냐면 벡터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이것분의 분자가 뭐냐?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되는 거야. 무엇이?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드디어 A 내적 B에다가 넣는 거야.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요 코사인 세타의 값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 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거랑 약분되죠.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돼.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성분을 표시할게요. 벡터를 성분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A1, A2 이거 내적 B1, B2의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 이렇게 해요. A1, B1 더하기 A2, B2 말로 하시면요. 오케이 이것은 뭐냐면 X 성분끼리의 곱 요건요 Y 성분끼리의 곱을 더하는 거란 얘기야. 내적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내적의 정의가 뭐야? 원래 내적하려면 어떻게 돼? 두 벡터가 있으면요 하나의 벡터를 여기다 정상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길이 구한다면 각도 구해서 두두두 내려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해야지만 내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대요. 계산이 열나 간단하지 않냐? 내적의 정의들을 풀려면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성분 벡터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계산을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계산을 확 압축신 거란 말이야. 그게 제목하면 뭐라 그런다고? 내적도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알겠냐? 오케이.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을요 정성 있는 내용처럼 하지 마시고 요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 두고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 됐나 얘들아? 오케이. 밑에 기본적 박스를 보도록 한다. 여기 보시면 평면 벡터에 내적이 들어가 있죠. 맞죠? 첫 번째 내적의 성분 표시야. 야 이게 내적의 정의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알겠어? 이게 내적의 정의 아니야. 아니야. 내적의 정의는 이게 내적의 정의고 이건 성분 표시라고 그러나. 이거랑 똑같아. 봐봐.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야 극점의 정의가 뭐야? 극점의 정의 바뀐 게 있지. 극대점의 정의, 극소점의 정의가 있잖아. 맞지? 정의는 샬라고 반면에 극점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 F 프라임 X 이퀄 제로는 X를 찾잖아. 맞지? 그것처럼 이게 정의고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성분 표시라 그래. 내적의 성분 표시. 알겠냐?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자. 이번엔 공간 벡터의 내적이야. 공간 벡터의 내적 또한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여기에다가 뭐가 붙냐면 공간 벡터는요
추가로 여기다가 Z 성분끼리의 곱을 또 곱해서 더하면 또 들어가. 알겠냐? 원래는 이하 동문. 아시겠죠?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Z 성분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기 4번, 5번, 6번이 들어가 있거든. 맞지? 보기 4번, 5번, 6번을 이용하시는데 자, 거기 오른쪽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거 하나 더 여기 색깔 보자. 야, 요 식에서요. 오케이. 아까 우리 내가 좀 전에 이거 얘기했었죠. 팩터의 정의가 있었고요. 네, 내적의 정의가 있었고요.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적의 활용이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적의 활용, 내적 어디다 써먹니라고 했을 때 내적의 활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써먹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구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구할 때 내적을 써먹습니다. 어떻게 써먹냐면 자, 여기서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코사인 세타 이거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A1 A 내적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nd 분자를 말이지. 이걸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A1 B1 더하기 A2 B2가 됩니다. 알겠어? 가령 잘 봐. 보기 5번을 딱 봐. 5번을 보시면요. 벡터 A와 벡터 B의 성분이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기를 구하고 성분을 한 분자 분모가 다 나오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코사인 값이 나오면 또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 알겠냐? 이렇게. 내적을 써먹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디다 써먹는다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구할 때 써먹어. 알겠냐? 그 내용을 지금 보기 4, 5, 6번에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시. 됐니 얘들아?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문제 풀이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165페이지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 기본 11-1번입니다. 자, 정육면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모서리가 1이랍니다. 다음에 내적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두 번째. 벡터 AF. 이거 내적, 벡터 BC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 그러면 저요. AF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AF 이거야. 이거랑 BG. BG는 이거죠.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랍니다. 어머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선생님, 두 벡터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벡터 이런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각도 어떻게 구하냐? 잘 못 구하겠지. 이 상태에서는 왜 못 구할 거 아니야?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야. 자, 요거에서 크기가 얼마? 빨간색 길이가 얼마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빨간색 길이가 이거 얼마야? 루트 2. 요거 루트 2죠. 노란색 길이 삐지는 얼마냐? 아, 이것도 루트 2네.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던데, 두 벡터는 각도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두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한 놈을 평행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거. 시점을 어떻게 일치시킬까? 노란색을 움직일까? 빨간색 움직일까? 노란색은 맞겠다. 이것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 A에서부터 이 노란색 AH는 어때요? 똑같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빨간과 노란이는 각도 가시면 되거든. 근데 하나 더. 야, 이렇게 딱 그으면 벡터의 종점까지 이어주시면 A, F, H는 어떤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그럼 각도가 몇 도겠어요? 60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가장 핵심 뭐냐면 1, 2, 3를 쭉 다 보십시오. 시점이 다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내적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각도를 구하는 건데, 각도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죠. 원리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빨간 펜 딱 들어봐. 그리고 적어놔. 평행 이동 플러스 시점 일치. 다시 한번. 평행 이동 플러스 시점 일치 라고 적어놔. 번호 맨 위에다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작은 2번만 했거든. 작은 1번, 작은 3번, 작은 4번 다 한번 해보실래? 시간 드릴게요.
싹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야) 내적의 기본 성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적의 기본 성질. 내적의 정의가 있고 이건 내적의 성분 표시고, 그리고 내적의 성질이 있대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가? 제가 거기 첫 번째 줄입니다. 내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산법칙이 성립이 된답니다. 박스. 벡터 ABC가 평면 또는 공간상의 벡터이고 MC를 쓸 때, 오케이. A 내적 B 이퀄 B 내적 A는 똑같단다. 어머나. 성질 이거야. 첫 번째. 1번. A 내적 B하고 B 내적 A는 똑같답니다. 그러면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해.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해서 증명해. 알겠냐? 좌변 생각해봐. 잡아. 좌변 A 내적 B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봐봐. 요거는 성분 표시하면 A1, A2죠. 이건 내적. 이거 성분 표시하면요 B1, B2죠. 오케이. 근데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A1, B1 더하기 A2, B2가 되거든.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은요 B 내적 A는 오케이 B1, B2 이거 내적 A1, A2가 되거들라. 그러면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된다? 똑같잖아. 이하 동물이잖아. 맞지? 그래. 1번 증명됐죠. 그럼 2번도 봐봐. 2번도 어떤 성질이 있냐면 실수배. M을 넣지. M A 내적 B. 그러니까 벡터 A에다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내적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A 내적 B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실수배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B에다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내적을 해도 다 똑같다는 얘기야. 증명은 어떻게 하겠냐?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여 증명.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 성립됩니다. 자, 분배 법칙이 뭐냐? A, 이거 잘 써먹어. 벡터 B 더하기 벡터 C가 됩니다. 그럼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B와 C를 합한 다음에, 물론 성분을 합하겠지. 맞죠? 합한 다음에 내적을 한 값이랑 어떻게 하냐면, 잘 봐. A 내적 B. 그러니까 분배가 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 내적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가운데 더 셈 있는 거야. 이거 더하기 A 내적 C 해도 똑같대. 어떻게 증명하겠냐?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여 증명. 적어놔. 옆에다 적어놔.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여 증명. 이렇게 적어놔. 내적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여 증명.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 내가 안 지었죠. 그러니까 내적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적의 성분 표시를 배운 다음에 성분 표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질을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 정의를 배우면 그 정의로부터 성질을 유도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요 성질을 유도하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해. 알겠냐? 논리적 순서가 딱 아까 맞아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근데 이 분배 법칙을 잘 써먹어. 그러니까 좌변에 이렇게 해도 가기도 하지만 거꾸로 있잖아. 거꾸로 잘 봐. 여기 봐봐. A 내적 B하고 A 내적 B가 똑같지만 이걸 묶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알겠니? 우변에서 좌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좀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자, 보기 7번인데 보기 7번 하나 더 보기 7번 내가 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보기 7번. 벡터 A의 크기가 이고 벡터 B의 크기가 4고 A 내적 B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얘 봐라. 야, 내적의 부호가 뭐야? 음수죠. 내적의 부호가 음수면요, 두 벡터는 각도가 예각이야, 둔각이야? 둔각. 오케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마삼이니까 이거 두 벡터는 각도가 할 수 있다니까. 각도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잘 봐. 이거 할 수 있잖아. A 내적 B는 정의가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그랬거든. 이 봐라. 좌변 얼마래? 마삼. 우변은요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는 얘기. 근데 세타는 둔각이 된다 이거지. 됐어? 근데 1번과 2번 3번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어떻게 구하냐? 하나만 해봅시다. 1번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팩터 B 내적 A 플러스 팩터 B.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원래는 아까 어디 갔나? 이거 전에 한번 써보자. 이게 전에 이거 있었잖아. A 내적 B 플러스 C.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분배된다 그랬죠?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거든. 근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팩터 A 플러스 팩터 B. 이거 내적 A 플러스 팩터 B. 이렇게 되어 있군요. 됐나? 이게만 하는 게 싹, 이게 A가 하나 없으면요,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 꼴이잖아. 똑같은 꼴이잖아,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거 싹 하나 가립니다. 그럼 요거는 위에 있는 거랑 꼴과 똑같은 꼴이죠, 맞죠? 요거 이번엔 요것도 싹 가릴게요. 그럼 요거 하나만, A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위에 똑같은 꼴이죠, 맞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거 A 내적을 이렇게 하고 B 내적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A 내적 A가 얼마더라? A 내적 A 더하기 A 내적 B. 됐지? 그 다음 이번엔 요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요, B 내적 A 더하기 B 내적 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잘 봐. 여기 보시면요,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절대값의 제곱, 맞죠? 왜냐면 그때 이 세타는 얼마니까? 0도니까.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니까? 1, 2니까. 그래서 이 값은 오케이, 절대값 A의 제곱, 이것도 절대값 B의 제곱이죠. 그 다음 더하기 A 내적 B나 B 내적에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2배하고 A 내적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 각각 숫자를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한 번 더. 두 번째 거는 지금 너희들 한번 해봐. 세 번째 거 한 번 더 해보자. 세 번째 거 한 번 더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배 곱하기 팩터 A 플러스 3배 곱하기 팩터 B의 뭐래? 제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머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니네들 방금 얘기했던 원리야. 아까 이거 있었지. 야, 봐라. 절대값의 제곱은 아까 내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벡터를 그냥 내적을 하시면 그냥 절대값 제곱은 나온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이거도 제곱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나의 벡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적하면 돼. 지들끼리 알겠냐? 이렇게. 자,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이거 내적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풀어볼까? 자,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4배 곱하기 벡터 A의 제곱. 됐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 2, 3은 6 곱하기 A 내적 B 더하기 이렇게 하면요 6 곱하기 A 내적 B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9 곱하기 벡터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놈이잖아, 맞지? 12 곱하기 A 내적 B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 하나 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실수로 하자. n 팩터 a 플러스 n 팩터 b의 전체 제곱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내적 m 벡터 a 플러스 n 벡터 b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하 동문.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 더보자. m의 제곱 곱하기 벡터 a의 제곱 더하기 n 제곱 곱하기 벡터 b의 제곱이 되셨고 a 내적 b의 개수가 얼마냐? a 내적 b의 개수가 얼마냐? 2배의 mn이죠. 곱하기 a 내적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시키면 됐어. 이거 빨간 줄 거기다 빨간 글자 이거 색칠 딱 해놔봐. 해두시고 지금 여러분이 메모를 해둔 다음에 문제의 작은 2번 있죠. 작은 2번 문제 지금 풀어 보십시오. 어땠어?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했잖아.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활용 이렇게 내적할 때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 기하지금이, 세 번째가 활용이었죠. 저 활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자, 내적 어디다 써먹냐 이거야. 내적 어디다 써먹고. 첫 번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구할 때 내적 써먹습니다. 이렇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A 내적 B 이렇게 표시되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성분으로 1,3 4,6이 줘졌다라고 한다면 두 벡터 이런 각도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는 각각의 벡터를 크기를 구해. 원점과 벡터의 종점 사이 거리죠. 맞죠? 그 내적은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공간 벡터를 썼으면 여기다 하나 더 써주면 됩니다. A3, B3 맞죠? 오케이. 각도를 구할 때 써먹는다 되겠네요. 그 다음 반면에 두 번째 벡터의 크기 구할 때요. 벡터의 크기 구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크기의 제곱을 구하면 돼. 알겠냐? 제곱을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A 내적 A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각각의 성분이 주어지면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또 하나 더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더하기 n 벡터 B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제곱은요 n 벡터 A 플러스 n 벡터 B 이건 내적 n 벡터 A 플러스 n 벡터 B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맞죠?
벡터의 각도와 벡터 크기 구할 때 내적을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쭉 우리가 문제 풀이에 지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자. 자,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자. 166페이지 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준비됐나? 다음 두 벡터 A, B가 오케이. 이것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 그래? 이때 내적의 값을 구하라. 보자.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이퀄 4. 절대값 A 빼기 B의 절대값이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조건밖에 없네. 뭘 이용하래? 뭘 이용하래요? 내적 구하래요. 선생님, 저기 절대값이랑 내적이랑 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 이거. 절대값이랑 내적이랑 관련이 있다. 절대값이 내적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벡터 크기 구할 때 내적 써먹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거 이게 절대값 줬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해버리면 그 제곱의 값이 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맞죠?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벡터 B의 전체 제곱을 해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벡터 B 얘가 내적 A 플러스 벡터 B가 됩니다. 오케이. 좌변 얼마야? 16 이퀄 이렇게 하면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 A 내적 B, A 내적 B니까 2배 하고 A 내적 B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건 그냥 아무 데나 확 써보자. 이거 제곱하면 이거 얼마야? 2는 4가 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B의 제곱에다가 빼기니까 어떻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헷갈리나? 좀 써볼까? 이렇게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2는 4 하시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A제곱 이거 절대값 B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 봐라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A 내적 B죠.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A 내적 B죠. 그럼 마이너스 2배 하고 A 내적 B가 되겠지, 맞지? 됐잖아. 이 식이 주어졌고 이 식이 주어졌습니다. 내적과라는 얘기죠. 내적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두 식을 빼버리면 짠짠짠짠 날라고 내적값 나오지, 맞지? 됐어. 오케이. 선생님 절대값과 내적의 관계는 어떻다? 절대값 제곱하면 내적 나온다. 알겠냐? 오케이. 야, 그 색칠 한번 내봐. 빨간색 색칠 한번. 빨간색. 결론 딱 색칠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은 2번은 니네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작은 2번은 니네들 한번 해봐. 지금 해. 시간 드릴게.
됐나?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자, 169페이지로 갑니다. 자, 169페이지 기본 11-5번 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읽기 자료 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거랑. 자, 문제. 삼각형 OAB에서 OA는 벡터 A, OB는 벡터 B라고 하자. 넓이를 벡터로 나타내세요. 어머나, 넓이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인가? 원점 A, B. 오케이. 됐나? 와우. 와. 이거 벡터 A, 이거 벡터 B. 각도는 뭐 세타라고 치자 이거죠. 넓이를 벡터 나타내래. 생각해봐요. 삼각형의 OAB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잖아, 맞죠? 오케이. 높이가 이제 이것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거든. 이거는 표현됐잖아. 근데 요거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냥 두 벡터가 이룬 각도를 내지고 나타낼 수 있지, 맞죠?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코사인스가 이렇게 나오거든. 맞냐? 그럼 저 코사인스가 뭔가 사인스가 연관이 있잖아, 맞죠? 그래, 안 그래?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간다. 2분의 1 절대값 A 절대값 B에다가 사인스는 어떻게 하냐? 루트에다가 이렇게 씌우면 되죠. 두두두두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코사인 제곱이라고. 근데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값 저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생각해봐. 잡아요. 세타가 있잖아. 예각이면 세타가 예각 1, 4분면 각이야. 그럼 코사인과 사인을 보면 뭐야? 둘 다 양수죠. 근데 코사가 둔각이야. 세타가 둔각이야. 세타가 둔각이면 2, 4분면에 있죠. 그러면 그때 이 코사인을 보는요, 음수. 하지만 사인을 보는 뭐니? 양수야. 그러니까 이때 세타가 예각이건 둔각이건 간에 사인 세타의 부호는 항상 어떻다?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로 붙이면 돼. 알겠냐? 마이너스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알겠지? 이렇게. 그럼 계속 갑니다. 2분의 1 절대값 A 절대값 B에다가 그 다음 루트에 1 빼기 코사인 저거 갖다 낸단 말이야. 벡터 A 벡터 B 이것분의 A 내적 벡터 B의 전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냐? 됐냐? 근데 루트 안에 이걸 통분할 수 있죠. 예쁘게요. 통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통분하시면 그래서 통분하시면 2분의 1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됐고 루트에 통분하면 두두두두두두두두 통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분의 분자가요.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이거 빼기 뭐가 되냐면 A 내적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소가 맞나? 맞아요? 근데 이게 루트니까 루트 밖으로 이게 분모가 땅 튀어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 짠 약분되잖아, 맞지? 남는 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2 되셨고 루트에 두두두두두두두두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빼기에 A 대적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거 색칠 딱 해놔봐. 색칠 형편의 색칠 결론.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야,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미쳤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 유도할 수 있으면 돼. 즉석에서. 알겠네? 학교에서 수행평가 이런 거 좀 나오긴 하더라 보니까. 암기하지 마라. 이게 즉석에서 논리 흐름 파악해서 유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럼 넓이를요, 잘 봐.
벡터로 표현됐어요. 절대값 내적으로 표현했죠. 맞죠? 아, 선생님. 넓이도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네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네요. 왜냐면 각도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성분의 길이도 벡터로 다 절대값이니까 성분의 길이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성분이 줘졌네요. 벡터 A가 A, A2. 벡터 B는 B1, B2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A1, A2, B1, B2 나타내요. 어머나! 벡터의 성분 표시,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저것도 성분으로 표시가 된대요. 근데 생각해봐. 자, 좌표니까 좌표 어디서 배웠냐? 수원에서 배우죠. 맞죠? 수원에서요.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니네들이 통상 알고 있는 공식이 뭐야?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그렇지 않나? 그 공식이 탁 튀어나와요. 그 공식이요. 간다. 어떻게 하냐? 조건에서 벡터 A가 뭐라 그랬어요? A1, A2라 그랬지? 벡터 B는요? B1, B2라 그랬죠? 넣어볼까? 넣는다. 2분의 1 루트에 두두두두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되냐?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는요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빼기에 내적이란다. 내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A1 B1 더하기 A2 B2의 전체 제곱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봐봐, 자, 봐봐. 전개한다. A1의 제곱, B1의 제곱. 여기 있어, 없어? 전개해볼까? A1의 제곱, B1의 제곱, 여기 있죠? A2 제곱, B2 제곱, 이렇게 하면 또 날아가죠? 그치? 날아간단 말이야. 여기 남는 건요. 마이너스 2배의 A1, B1, A2, B2가 남죠? 여기 남는 건 뭔데? 여기 남는 건요. 이건 없어지고 남는 건 A1의 제곱, B2의 제곱 하나 남죠. 더하기.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는 남지. A2의 제곱, B1의 제곱은 남아. 빼기 여기서 뭐가 남아? 2배의 A1, B1, A2, B2가 남아. 그냥 맞냐? 근데 루트 하나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완전 제곱식? 맞지? 2분의 1이 됐고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A1, B2 빼기 A2, B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답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거기다 절대값 씌워야 돼. A1, B2 빼기 B2, A1 이렇게 절대값 씌운다는 얘기. 근데 이 공식이 니네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다 어떻게 했냐? 0, 0, A1, A2, B1, B2 그 다음 0, 0 쓰고 어떻게 하냐? 곱해서 빼고 곱해서 뺀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이거는 0,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 쓰있지. A1, B2의 곱에서 B2, A1을 A2에 뺀 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맞지? 결과 일치한다는 얘기. 이 결과 색칠 딱 해놔. 결과만.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면 저거 169페이지의 마지막 줄 빨간색 있잖아. 그 결과 거기 색칠하면 되겠네 보니까. 됐냐? 오케이. 그렇게 하셔서 밑에 있는 유제 11-8번 요거 공식과 꼭 적용만 시켜 말겠냐?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 171페이지 갑니다. 벡터의 수직과 평행 들어가도록 합시다. 야, 수직과 평행이니까 벡터의 크기에 관한 거냐 아니면 각도에 관한 거냐? 각도에 관한 거죠. 맞죠? 각도에 관한 겁니다. 잘 봐. 벡터가 수직이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0. 맞지? 평행이면요 두 벡터를 이루는 각도 세타는 몇 도냐면 0도 아니면 파이가 되죠.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니? 코사인 0은 얼마야? 1. 코사인 180도는요? 마이너스 1.
따라서 평행이면 벡터가 평행이면 코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수직이면요. 수직이면, 오케이. 세타가 90도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0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다? 그래서 결론이, 오케이. A, 내적 B. 이것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니까 평행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 실수배.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벡터가 수직이다의 동의어는요. 내적 0.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지? 그 다음 두 벡터가 이렇게 평행하다. 평행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수배다고. 실수배라고. 근데 그거 내적으로 표시하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타가 0도 또는 0 또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즉슨 무슨 말이냐? 내적 A 내적 B의 값은요. 자,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코사인의 값이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형용편 딱 들어보자. 저 기본적으로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첫 번째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나와있죠. 근데 파란색 글자를 딱 봐. 파란색 글자 중에서 이거 색칠 한번 해봐. 이거 색칠, 이거 색칠. 그 다음은요 이거 색칠, 그리고 and 요거 색칠. 이렇게 색칠. 알겠냐? 오케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 밑에는요 성분 표시가 나와있지. 맞죠? 야, 이거 성분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노? 내적의 성분 표시니까, 내적의 성분 표시니까 A1, B1 더하기 A2, B2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공간 벡터에서 쓰면 하나 더 추가로 써주시면 되는 것 뿐이죠.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는데, 가기 전에 워밍업이다. 보기 1번, 2번, 3번을 지금 풀어본다. 실시. 시간 드릴게요. 보석이 됐어? 빨리 하네. 그 보석이. 자, 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른쪽 기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11-7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절대값 벡터 B는 2배 곱하기 절대값 A래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수직이랍니다. 수직의 동그라미. 수직. 얘들아, 수직은 뭐랑 동의어라고? 내적이 0.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벡터 이름 각의 크기 구랍니다. 야, 봐라. 야, 내적 어디다 써먹어? 야, 내적 어디다, 언제 써먹냐? 내적 활용. 두 벡터 이름 각 또는요, 어떤 벡터의 크기 구할 때 두 개지, 항상. 오케이. 각과라 그러죠. 딱 보니까. 이거 볼게. 조건에 보시면요. 오케이. 절대값 벡터 B는 2배의 절대값 벡터 A가 되고요. and. 자,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요 놈과 5 벡터 A 빼기 2 벡터 B가 이렇게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요것의 내적이 얼마야? 이거 0 돼야 돼요. 이게 0이 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건이거든. 그럼 조건 써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야? 5 곱하기 벡터 A의 제곱이죠? 요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고 요렇게 하면 얼마야? 5배잖아, 맞지? 그럼 개수가 얼마냐? 플러스 1로 하면 되겠니? 보호서가 플러스 1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5니까 아니네. 얼마야? 개수가 더하기 3으로 하셔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시면요 마이너스 2배에다가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아, 근데 이거를 갖다 넣으래.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요것의 값도 계속 나오겠네 보니까 딱. 이것의 값도 봐봐. 지금 봐봐. 3배 A 내적 벡터 B는 잘 봐. 4 곱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 빼기의 5배의 절대값 A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조건에 얘기했거든. 그럼 자, 이 조건에서요.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은 얼마니? 4배 곱하기 절대값 A의 제곱이 되잖아. 갖다 넣으면 이게 얼마 나오냐? 4, 16. 빼기 오니까 얼마냐? 11 곱하기 절대값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일단 이거 구했다 치자 이거죠. 조건인데, 그 다음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하래요?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하래요? 두 벡터 A, B가 이룬 각의 크기 구합니다. 그럼 자, 코사인 세타고 하면 되죠. 각이 크니까 코사인 값 구하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절대값 A, 절대값 B 이것분은 얼마다고? A 내적 B 이렇게 되거든. 잘 봐. 코사인 값은 좀 B만 구하시면 됩니다. 야, 절대값 벡터 B에다 이거 넣으면 되죠. 맞죠? 그러면 이 분모가 얼만데? 분모는 2배 하고 절대값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내적의 값은 얼마래? 내적 값은 3분의 11 곱하기 절대값 A 제곱이니까 3분의 11 곱하기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이거 하고 이거 날라가니까 나와 안 나와? 코사인 값 나와죠. 그렇죠. 코사인 값 나오니까 얼마냐? 12분의 11이네. 어머나, 왜 답이 다르냐? 뭔가 잘못 구했냐? A 내적 B가 잘못 구했네 보니까. 어디 계속 산수가 잘못된 것 같다. 어디가 잘못됐노? 어디? 여기? 뭐 이거 아니냐? 어디가 잘못됐냐? 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거 보니까. 8 5 3 아, 이거 잘못됐네. 이 곱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이거 맞네. 넘기면 이게 잘못되네. 요게 4가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2네. 이거 맞지? 그럼 여기 개수가 얼마냐? 3 맞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디비디비딥. 그럼 개수가 얼마입니까? 그냥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답은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타가 바로 나오죠, 맞죠? 됐나?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 원리는요? 각도 구하는데 지금 내적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 다음 되셨고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 작은 2번은 여러분이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작은 2번도 이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신 친구들은요, 연습 문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5번을 좀 봐주십시오. 그게 됐으면. 연습 문제에서 있잖아, 기출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 기출문제가 몇 번이냐면, 연습 문제 11-22번, 그 다음 11-24번, 그 다음 25번. 이 세 문제가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이 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제가 풀어드리고요. 또 정석의 풀이가 조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고, 정석의 풀이도 좀 비판적으로 좀 우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워밍업으로서 연습 문제 3번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한다. 3번입니다. 송현아, 3번의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3분의 1은 3, 3분 BC는 4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가 있다. 대각선 NC를 점선으로 하여 평면 ABC가 평면 ACD와 수직이 되게 접는다. 저번 도형에서 내적 벡터 AB, 내적 벡터 DC를 구하라. 오케이. 내적의 값을 구하는 얘기잖아, 맞지? 내적의 값. 내적. 오케이. 내적의 정의하면요, 두 백택 크기하고 각도감은, 움직이는 각도감을 알 수 있죠, 맞죠? 됐나? 근데 이건 직접 그리기 전에 한번 접어봐야 돼, 알겠냐? 접어오셔야 됩니다. 사각형 이렇게 있다, 이거, 알겠냐?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 대각선 이렇게 있죠? 이걸 기준으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한번 유념증 있으면 적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있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야. 접는데, 어디에서 멈춘대요? 밑에 있는 평면과 이 접는 요 평면 있죠? 이 평면이 어떻게, 딱 수직일 때요. 수직일 때 스탑. 맞니? 수직일 때 스탑이시면요. 오케이. 여기 전 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때 A 배고 DC란다. 이게 A에서 B가 되고 DC는 여기 있거든. 됐냐? 그 내적을 어떻게 구하냐? 완전 벡터 동떨어져 있는데. 그림을 그려봅시다. CD가 있죠. 됐어. 자, 거기 평면 ABC와 평면 ACD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했지. 수직의 동그라미 쳐봐. 그냥 거기 있는 수직이란 각도는요,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도입니까? 평면이 이루는 각도죠, 맞죠? 어머나, 이게 뭐야? 뭐의 정의야? 이면각의 정의 알겠냐? 이면각 정의 기억나나? 이면각 정의가 뭐죠? 두 평면의 교선에서부터요. 각각의 평면의 수선을 그었을 때, 교선의 수직이 되게끔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각도가 90도라는 얘기 알겠냐? 오케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때 AB 내적 DC야. AB 내적 DC가 됩니다. 길이가 3이고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3을 여기다 적자.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내적의 정의는 뭔데? 벡터 AB 절대값, 벡터 DC 절대값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봐라. 이 값이 얼마야? AB는 얼마야? 3. DC가 얼마야?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적의 값을 구하는 얘기니까 내적을 구하는 얘기는 뭐랑 같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타를 구하는 얘기, 문제가 똑같이 맞죠? 코사인을 구하는 얘기는 바로 세타를 구하는 얘기가 똑같죠? 근데 세타가 어떤 각도야? 이 두 벡터 이런 각도야. 그럼 질문해 볼게. 두 벡터 이런 각도 어떻게 구하냐? 한 놈은 AD고 한 놈은 DC가 되거든.
빨간 펜 딱 들어봐. 항상 벡터를 볼 때 어디를 잘 관찰하라고 했어? 시점과 종점. 왜? 벡터의 크기, 벡터의 정의는 뭔데?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인자가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 벡터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 A 밑줄 D 밑줄 딱 꺼놔봐. 그리고 적어놔야지 뭐. 시점이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놔. 시점 일치.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라고 알겠냐? 그럼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거든. 시점을 일치시키려면 둘 중에 한 놈을 평이동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시점을 뭘로 일치시킬까? 어떤 걸로 일치시키면 좀 편하겠냐? 응? 빙고. DC를 어떻게 해? DC를 두두두두두두두 요걸로 가져가는 게 좀 편하겠죠. 맞죠? 그리고 AB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 프라임과 AB라는 두 벡터의 각도를 구하면 게임 끝나. 그렇죠? 이 빨간색 두 벡터의 각도를 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봐봐. 두 벡터? 두 벡터 잡아야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자, 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어떻게 구하냐? 한 벡터, 한 직선이 있는 한 점에서 수나 발을 떨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B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면 되거든. 근데 그 수선의 발을 어떻게 찾나 이거야.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문제 조건에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죠. 뭐 무엇과 무엇이 있는 각도인데 평면과 평면이야. 그러니까 ABC라는 평면과 밑바닥 평면의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 A에서부터 우리는 수선의 발을 떨고 되는데 이 수선의 발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죠. B에서 수선의 발을 떨고죠. 그러면 이 점이란 말이야. 됐지? 바로 밑에 떨어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에서 이쪽 편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군단 말이야. 여기 직각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B라는 점에서 직각이 몇 개 나왔어? 한 개, 두 개 나왔어. 따닥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B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일치하더라. 왜 일치해? 그렇게 말했으면 근거가 뭐야? 무슨 정리야? 삼수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수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삼수선 정리가 정됐다는 얘기예요. 삼수선. 드디어 됐다. 이게 점 H야. 그럼 여러분 삼각형 A, B, H라는 삼각형에서요 요 각도 두두두두두두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각도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죠? 이거 봐. 야, 요 직각 삼각형이죠. AB 길이 얼마야? 3. 요거 3이야 3. 코사인 때는 요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길이 구할 수 있나? 여러분 여기서 요 길이 구할 수 있나? 응? 이 점에서요. 이 A, B, C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노란색 길이 있죠? 이걸 펼치면 B라는 점은 여기 겹쳐지는 거죠. 이건 수선의 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해야지. 초록색으로. 이 초록색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이 길이랑 똑같지 않냐? 그렇죠? 이 길이랑 똑같아. 왜 접었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구했다 치자 이거지. 이 길이 구했다 치자 이거죠. 됐냐? 여기도 구할 수 있어. 왜 구할 수 있냐면 잘 봐.
이 직각 사각형에서요. 잘 봐. 여기서 직각 사각형에서 이게 4cm, 이게 3cm, 이게 3이라 그랬거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요각도, 이걸 또 저거 알파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다 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이 알파는 B'AC. 요각도 어때요? 억각의 관계지, 맞죠? 억각의 관계입니다. 억각의 관계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봐. 삼각형 A, B', 요점 하시면 UB는 요 파란색 길이 나온다면, 오케이. 그럼 요거 빨간색 길이가 3이죠, 맞죠? 그럼 요 각도가 요거 알파가 되는데 요 알파니까, 오케이. 요 삼각형에서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도 알고, 그럼 요 각도도 알면 요 노란색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 길이, 요것의 길이 아니까 빗변도 알고, 빗변도 알고, 요것도 다 구할 수 있겠다 보니까. 요것도 H에서부터 A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직각상 닮으면 요거 닮으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런 거 구하면 요거랑 요거 닮으면 이용하시면요,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요것만 딱 구하시면요,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코사인 세타하면 이렇게 됩니다. 3번 AB 길이 분의 3번 AH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AB는요 3 AH 요것만 구해. 김에 코사인 세타 구하면 바로 넣으면 되잖아. AH. 할 수 있겠냐? 시간 좀 드릴까? 한번 해보십시오. 파란선 안 해도 되겠다 보니까. 이거 다 길이 구해봐. 여기 길이 구하, 노란색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하고. 보석이 됐나?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나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봐봐. 알파 있지? 오케이. 이 각도 몇 대? 이 빨강? 알파와 억각. 맞지? 그 다음 요 A, B'C를 또 접었으니까 B에서부터 A에서부터 요 각도 있죠? 공간에서 이만큼의 각도야. 이것도 알파와 똑같은 각도겠지, 맞죠? 접었으니까요. 얘가 됐나? 그럼 여기 있어요.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 코사인 알파가 이게 3이고 4고 이건 5가 되겠네요. 5분의 3이 됩니다. 사인 알파는요 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거 구해놓고 이 점 하나 설정해보자. 이 점 뭐라 그럴까? A, B, C 이거 2라 그럽시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 있는 B에서 수선의 발병은 이것도 지금 직각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삼각형 A, B, E는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죠, 맞죠? 요거 3이죠. 그리고 B, A, E, 각 B, A, E가 이런 각도, 요 각도가 뭐야? 알파죠, 맞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3번 AE, 3번 AE는요 3번 AB
요놈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AB가 얼마냐? 3 곱하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AND A 구했지. 그 다음 AH는요? AH는요? 삼각형 A E H에서 요 각 E A H라는 각도도 알파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AH는요? 한번 AE 얘는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또 되겠네 보니까. 그럼 다 나왔잖아. 그럼 H 바로 넣으면 되죠. 됐나?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건 뭐라냐면 내적의 정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런 거 달라요. 백도의 평이동. 백도의 평이동 시켜서 일치점 일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삼선 정의성 거 알겠네? 삼선 정의.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좀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보자. 어디로 가냐, 몇 번으로 가시냐면 연습 문제 24번, 25번 가보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현 23문제 한번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선분 AB가 1이고 선분 BC가 루트 3인 직사각형 ACD와 정삼각형 EAD가 있다. 점 P가 선분 AE를 움직일 때 다음을 구해라. 오케이. P가 동점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길이가 AB가 1이고 이게 루트 3이랍니다. 길이가 1과 루트 3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절대값 벡터 CB 빼기 벡터 CP 이거의 최소값. 이거 정삼각형, 이건 사각형이래. 근데 1,3이야. 야, 1,3에서 뽑아냈으면 근거가 뭐죠? 대각선 싹 긋잖아. 대각선 싹 걷어요. 그럼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2. 그러면 길이가 2, 1, 루트 3이야. 이거 1이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각도가 몇 도란 얘기야? 60도. 3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 말이야. 근데 1번. 다음 이것의 무슨 값을 구하랍니까? 최소값 구하랍니다. 여러분, 벡터 볼때 항상 어디를 잘 관찰하라 그랬어요? 시점. 야, 시점이 일치되어 있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CB에서 CP를 빼내면 잘 봐. CB에서 CP를 빼내는 거야. 그게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P, 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값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 PB가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잘 봐. B라는 점은 이거 정점이야. P라는 점은 동점이죠, 맞죠? 이것은 무슨 값 구하라 했어요? 최소값이야. 그럼 잘 봐. P가 A에서 1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점 B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P가 어디 왔을 때요? A. 최소값 얼마? 1. 최대값은요? P가 어디 왔을 때? 2. 그러면 이 길이가 최대값이 되겠지, 맞죠? 오케이. 따라서 최소값은 1이 됩니다. 문제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최대값 물어볼 수도 있어, 알겠니? 그거는 생략. 그 다음 두 번째. 내적 CACP. 오케이. CA와 CP 내적 구하시랍니다. 내적의 정의가 뭐니? 이거. 절대값 CA 곱하기 절대값 CP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트하면 를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CA와 CP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지? 뭔지 잘 모르겠어.
CP가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데 P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맞지? 움직이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여기는 요 각도가 몇 도야? 60도. 이 각도는 몇 도니? 30도.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 여기가 90도니까 직각이라는 얘기야. 직각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CP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CP라는 벡터를요, CA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면 P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CP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항상 값이 일정해. 그렇지 않나? 값이 일정한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벡터 CA의 크기가 되는 거죠, 맞지? 와우. 와우. P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P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항상 P에서 수준의 발을 떨구면 그 발은 점 A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P가 변한다 하더라도 수준의 발은 변하지 않아.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는 항상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그냥 벡터 CA의 그냥 제곱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데? 2의 제곱. 여기까지 갖다 이 문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적의 정의 플러스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 풀이가 정석이 좀 이상해. DACP. 오케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가로 안에를 짝 봐. 두 벡터를 좀 더하라 그랬거든. 김 잡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 시점이 D고 시점이 C가 되거든. 시점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치시켜야 돼. 시점 뭘로 만들까? C로. 그렇지. 여기 있는 DA라는 벡터를 밑으로 두두두두두두 내리면 C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벡터 CB 이거 더하기 벡터 CP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시점을 일치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C를 일치시켰어요. 됐냐? 그럼 봐봐. 벡터 CB가 있고 벡터 CP가 있단 말이야. 근데 P는 여기서 누두 이렇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맞냐? 근데 P가 움직일 때 그러면 두 벡터를 합을 했을 때 시점은 C일 거 아니야. 그럼 종점이 어떤 자치를 일 것인지 그 종점의 자치를 찍을 수가 있냐? 자치를 찍을 수 있냐? 찍을 수 있냐? 찍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 야, 자치라는 게 정의가 뭐야? 자치의 정의는요? 점들의 집합. 그럼 점들의 집합이니까 어떻게 해? 점을 찍어 나열시켜서 주면 그 자치의 계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하나씩 찾아보자. 잘 봐. P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P가 여기 있습니다. P가 이렇게 있어요.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 CB가 있습니다. CB가 여기 있죠. 됐어. 그러면 CB, CP를 합하려면 어떤 도형을 그려줘야 돼?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려면 되는데, 자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똑같은 걸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합동인 녀석입니다. 합동이야. 됐어? 그러면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 합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겠지? 합치면 여기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 점이 될 거란 말이야. 됐니? 그 다음은요. P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다가 드디어 P가 쭉 가다가 여기까지 가겠죠, 맞죠? 그럼 이때는요, CB 이거 더하기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이 귤색 벡터를 더하셔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더할까? 평행사변을 똑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평행사변 그리려면 한 이 정도 있겠지 뭐. 근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똑같은 정삼각형을 여기다가 또 그려주는 거야. 동일하게. 그럼 여러분, 평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평행사변 두두두두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점이 찍혀진단 말이야. 그러면 얼추 추론할 수 있죠. P가 여기서 또 쭉 이동하시면요. 그 벡터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동점 종점이 이렇게 쭉 변하겠죠. 맞죠? 됐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점,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써볼게. 이 벡터 이렇게 되죠. 이거는 벡터 C, R이라고 그럴게. C, R. R은 어디냐? 여기 있단 말이야. R이 여기 있단 말이야. R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C라는 점에서부터 R은 여기 있어요. C, R.
CR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것은 무슨 값과래요? 최소값이랍니다. 그럼 잘 봐. C라는 점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그 점 P의 위치를 찍을 수 있나? 어떻게 찍어? 그냥 수선에 발을 떨구면 될 거 아니겠어요? C라는 점에 수선에 발을 떨구시면 됩니다. 수선에 발을 어떻게 떨거나?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정삼각형이죠. 맞죠? 정삼각형에서 수선에 발을 떨군다. 어떻게 떨궈야 되지? 어떻게 떨궈야 되나? 봐라 얘들아 봐봐요. 이거랑 이 선분이랑 어때?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똑같이 평행합니다. 그럼 잘 봐. C라는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떨구는 거랑 C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수선의 발 떨구는 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수선의 발 떨구면 C에서 떨구면 이게 되죠. 맞죠? 오케이. 여기 직각이라며요. 수선이 여기 됩니다. 그럼 여기 또 수선의 발 떨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중점이 되는 거죠. 여기. 알겠냐? 여기 또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이렇게 돼. 수선의 발을 떨구면 A라는 점도 지나고 수선의 발을 떨궈서 여기도 중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해가 되겠니?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길이가 바로 최소값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 나왔네. 봐봐. 야,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2.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루트 3짜리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짜리 정삼각형에서 중선의 길이니까 바로 나오겠지. 맞지? 그게 답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답 좀 구해봐. 답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2고 이게 얼마냐? 얼마 나오냐? 이 길이가 2 나오죠? 이 길이가 얼마 나오냐? 2분의 3 나오냐? 오케이, 2분의 3.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7이 답이겠죠. 됐어. 근데 제가 이렇게 풀 때 이 푸는 원리가 제가 어떤 원리로 설명드렸냐? 두 개를, 첫 번째 1단계 이것을 평행해서 시점을 있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 벡터 연산이죠. 맞죠? 연산할 때 어떤 등을 그려요? 평행사면 그렸습니다. 평행사면 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과 똑같은 걸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과 똑같은 삼각형을 그린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P가 움직일 거란 말이야. C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다 정점이란 말이야. P가 동점이야. 그러니까 P가 움직일 때마다 두 벡터를 합했을 때 덧셈을 하셨을 때 벡터의 종점을 찍어서 자치를 구하자. 맞죠? 자치한 것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아래 자치를 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덧셈에서의 삼각형법이나 아니면 평행사변형법의 작도의 원리란 말이야. 가장 기초적으로. 알겠냐? 그런데 잘 봐. 풀이를 보자 이거죠. 24번 풀이 보겠습니다. 풀이에서요. 정석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작은 3번의 문제 풀이 먼저 보도록 하자. 어떻게 풀었대 얘가? 좌표 축을 잡고 점 G가 이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때 GP의 최소값 G가 여기 있고 A의 방정식. 사실 이런 풀이를 처음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갑자기 좀 생뚱맞게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지가 논리적인 약간 비약이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풀이들이 자연스러운 사고가 아니란 말이야. 수험생 입장이 아닌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풀이들이 기출문제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정석 풀이가 그런 게 지금 안 좋은 게 되게 많아.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보더라도 항상 비판적인 시각 하에서 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비판적인 시각 하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알겠냐? 오케이. 25번은 조금 좀 아쉽긴 하다만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11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